35.4 리뷰를 하고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또 좋은 기회로 삼양의 35.8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또 삼양테크에서 무상으로 대여받아가지고 한 2주 정도 사용을 해보고 느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물 촬영을 할 때 저는 진짜 35mm가 제일 메인 화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85mm를 주로 쓰지만 그때는 되게 35mm로 많이 썼거든. 일단은 이제 삼양 35mm 외관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갈 건데 지금까지 나왔던 삼양 렌즈들 중에서 파우치가 가장 특이한 것 같아. 맞아. 근데 딱 보면은 솔직히 이걸 렌즈 케이스라고 할 수 있나? 그 생각이 들 정도니까. 이 안에 렌즈가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거든. 되게 작아서 특이한 파우치여서 되게 신선했어. 귀여워 뭔가 되게. 도시락 가방 같이 생겼다. 자, 이렇게 열어보면은 짠! 와, 정말 귀여운 렌즈가 들어있어. 진짜 이거 손보다도 훨씬 작은데? 렌즈 되게 귀엽고 일단은 후드가 꽃무늬 후드가 있는 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대박그릇 후드보다는 꽃 후드가 더 이쁜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좀 약간 미니미해가지고 더 잘 어울린다는 그런 느낌? 후드는 그냥 일반적인 후드들처럼 이렇게 돌려서 끼워 놓으면 되는데 되게 귀엽게 생겨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 귀엽게 생긴 게 제일 장점이야? 사실 35mm가 원래 스냅용 화각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렇게 컴팩트한 크기의 35mm가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맞아. 보통 조리개가 작으면 작을수록 꺼워진다고 보통 많이 알고 있잖아. 근데 경량으로 나온 렌즈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얘 자체가 무게가 210g인가? 밖에 안 해. 렌즈 크기가 가늠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건 사진 찍으면 많이들 알고 있는 50mm 1.8 점파리 렌즈인데 이것도 상당히 작은 편이잖아. 엄청 작지? 근데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 뭐 거의 크기 차이가 많이 나네? 크기 차이가 어느 정도 나긴 하는데 DSLR은 플랜즈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렌즈를 더 작게 설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고 사실상 뭐 어댑터 끼우고 하면은 뭐 비슷한 크기가 될 것 같아. 그리고 같은 미러리스의 캐논 RF35mm 1.8 렌즈인데 길이는 비슷한 것 같은데 두께 부분에서 차이가 확 나다 보니까 삼양께 조금 더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 그리고 캐논 35mm랑 삼양 35mm랑 들어보면은 확실히 약간 좀 무게 차이도 있는 것 같아. 캐논께 조금 묵직하기는 해. 되게 여행을 갈 때나 어디 스냅을 갈 때 카메라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되게 렌즈로 고민 많이 하잖아. 그럴 때 이런 빠른 기동력도 주면서 가벼운 렌즈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이게 스펙상으로는 210g 초경량 렌즈. 자, 210g이 맞는지 저울을 이용해서 한번 재보자. 244g인데? 후드를 빼보자. 후드를 빼면은 이건 230g. 그러면은 앞뒤 캡을 빼보자. 앞뒤를 빼보는 거. 앞뒤를 빼보면 이러면 208g. 거의 비슷하네. 그러네. 이제 앞캡, 뒤캡을 제외한 렌즈 자체만의 무게로 210g. 근데 210g도 엄청 가벼운 건데? 그치. 이 캐논 35mm가 347g이니까 근데 얘도 앞뒤캡 빼봐야 되지 않을까? 앞뒤캡 빼고 313g. 이 렌즈가 35mm 렌즈들 중에서 구경이 큰 편이라고 하더라고. 얘는 58mm 필터를 사용을 하고 캐논 거는 52mm 필터를 사용하네. 다른 렌즈들보다 크기도 작게 하면서 구경을 크게 만드는 게 뭐 빛 같은 것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조리개가 밝을수록 구경이 되게 커지거든. 대표적으로 어마무시하게 큰 게 시그마 105mm 1.4 와, 필터 구경이 105mm야. 와 어마어마하지. 그냥 렌즈만 보면은 크기가 가늠이 안 될 테니까 카메라에 한번 마운트를 해보도록 하자. 같이 마운트할 바디는 소니의 A7M2입니다. 지금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 있는 바디 중에 하나니까 요새 중고가로 한 60에서 80 정도면 사더라고. 되게 합리적이네 그래도. 와 진짜 작다. A7도 그렇게 큰 사이즈의 카메라는 아니잖아. 작은 크기여서 올렸을 때 가분수처럼 렌즈가 엄청 크거나 부담스러운 크기는 아니어가지고 여행 다니거나 스냅 사진 찍으러 다닐 때 정말 좋을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일단은 35mm라는 화각 자체가
되게 스냅 찍기에도 좋고 인물 찍기에도 좋고 그리고 너무 좁지 않아서 풍경 찍기에도 좋으니까 다재다능한 화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또 여행 갈 때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은 되게 괜찮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사명 35mm가 나온 시점이 되게 절묘한 게 소니에서 A7C를 내놨잖아. 가장 작은 크기의 풀프레임 미러리스인데 같이 조합을 해서 들고 다니면은 정말 휴대성 하나는 끝판왕일 것 같아. 실물을 보지는 못했는데 알파 6000 시리즈하고 크기가 비슷하다고 해서 알파 6000 시리즈에 한번 마운트를 해봤어. 렌즈가 크롬용 렌즈라고 해도 믿을 만큼 되게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어. 렌즈가 작아가지고 그냥 장난감 같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 근데 이거는 풀프레임을 대응하는 렌즈라는 거. 35mm의 별명 중에 하나가 카페 렌즈라는 별명이 있어. 맞아. 왜 그런지 알아? 카페에서 찍었을 때 제일 잘 나오는 렌즈랑? 카페에서 상대방하고 마주보고 앉아서 사진 찍기 가장 적합한 화각이라고 해서 카페 렌즈라는 별명이 있어. 어쩐지 진짜 카페에서 찍기 정말 좋더라고. 작은 카페에서는 뭐 인물 상반신이나 얼굴 담는데 이런 것도 전혀 문제 없었고 좀 규모가 있는 카페에서는 뭐 전신이랑 배경까지 같이 담을 수 있는 되게 좋은 화각이라고 생각해. 이거 하나만 있으면 거의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그런 카페에서 이제 사진을 찍고 그러다 보니까 스냅이나 이런 쪽에 많이 특화가 된 렌즈 화각이라고 보면 돼. 근데 35mm가 내가 쓰기에는 화각이 약간 좀 애매한 느낌이 좀 있어. 그치, 그 35mm가 너무, 살짝 애매하긴 하지. 너무 넓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좁지도 않아서 이쪽으로 35mm를 잘 쓰는 편은 사실 아니야. 이게 그리고 50mm보다는 살짝 왜곡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잘 활용을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데드페이스나 얼굴이 살짝 크게 나오기 때문에 예쁘지 않을 수 있는데 또 사용을 하다 보면 또 이제 35mm로 인물을 어떻게 예쁘게 찍는지 또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소니 FE 마운트에서 35mm 렌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 소니의 35mm 1.8도 있고 35mm 1.4도 있고 그리고 삼양에서도 35mm 1.4 있고 이번에 나온 35mm 1.8 있고 35mm 2.8 있고 시그마도 35.4 있고 엄청 많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지는 굉장히 많은데 그 1.4 특유의 그 느낌이 욕심이 나지 않는다면은 정말 35mm 1.8 이 렌즈도 크기도 컴팩트하면서 화질도 꽤 괜찮은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렌즈라 가성비도 그렇고 그냥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왜냐면은 소니 FE 35mm 1.8 가격이 페이지 정가 기준 799,900원인데 삼양의 AF 35mm 1.8 같은 경우에는 정가 기준 449,000원이거든. 따지고 보면 3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지. 거의 반값이네. 그러니까 거의 반값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가격대 치고 굉장히 훌륭하다 생각이 들었어. 굳이 네이티브 렌즈를 굳이 말하면은 가격도 진짜 착하잖아. 50만원 빼면은. 그러니까 가격도 생각을 한다면 난 이것도 되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해. 근데 이 35mm 1.8 렌즈를 야경이나 이런 데서 좀 쓰다 보니까 보케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건 있었어. 그 주변부로 갈수록 캐치아이라고 레몬 보케라고도 하지 보케가 찌그러지는 모양이 나와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동글동글했으면 더 이뻤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 굳이 이제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나는 이것도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어.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 1.8에서는 레몬 보케가 지는데 2.8까지만 쪼여도 레몬 보케가 거의 없어져. 아 정말? 그리고 주변부 광량 저하도 1.8 때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2.8까지만 쪼여도 주변부 광량 저하가 조금은 많이 해소되는 느낌이 좀 있었어. 사용하면서 주변부 광량 저하가 조금 있긴 했어.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을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하늘이나 좀 밝은 거 찍을 때 살짝 저하가 생기니까 그게 조금 보이긴 하더라고. 인물 같은 거 찍을 때는 주변부가 약간 비네팅진 것처럼 나오면서 인물에 되게 집중되는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잘 활용을 할 수 있다면 크게 신경을 안 쓰겠지만 어쨌든 주변부 광량 저하가 조금 있다는 거. 그 외에는 솔직히 다른 단점은 난 잘 모르겠어. 개인적으로 단점 중에 하나가 요 레버가 되게 단점인 게
가방 같은 데 넣었다가 걸려가지고 이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진짜 되게 돌출돼 있어 보면은. 맞아. 여기에 지금 커스텀이라고 하고 모드 1, 모드 2가 있는데 모드 1은 이제 바디에서 조리개 조절을 할 수 있는 거고 모드 2로 되면은 렌즈에 있는 링으로 조리개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이더라고. 이 모드가 굳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어. 안 쓰면은 사실 그치? 그래서 차라리 없이 진짜 깔끔해도 괜찮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어쨌든 되게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아쉬운 게 없지 않아 있지? 그러면은 사용기 총평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일단 35mm라는 화각,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카페 렌즈라고 불릴 만큼 모델과의 소통도 잘 할 수 있고 뭐 배경도 잘 담을 수 있으면서도 인물의 매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화각이라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러한 화각을 가진 렌즈가 449,000원이라는 좋은 가격에 소니용 렌즈로 나왔다는 게 정말 신박하기도 하고, 수동이 아닌 AF 렌즈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리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1.8 개방으로 찍었는데도 인물이 되게 또렷하고 선명하게 잘 나왔거든. 선의도 면에서도 굉장히 만족을 했고, 주변부 광량 저하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긴 하지. 어쨌든 난 가볍게 가지고 다니면서도 품질력이나 가격도는 되게 만족스러운 렌즈라고 할 수 있었어. 한 2주 동안 써보면서 스냅 촬영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이만한 렌즈가 없는 것 같아요. 1.4 렌즈는 이거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더 커진 만큼 무거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휴대성 면에서는 확실히 이 35mm 1.8 렌즈가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소니에서 곧 나올 A7C하고 같이 만났을 때 그 극대화된 휴대성은 정말 좋을 것 같아. 되게 기대할 만하지. 무조건 가성비 렌즈라고만 하지 않을게. 되게 좋은 렌즈야. 그래서 오늘 사냥 AF 35mm 1.8 FE 렌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아는 선에서, 사용해본 선에서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그럼 이만 다음 리뷰에서 만나뵐게요. 안녕. 뒤에 저희가 찍은 사진도 있으니까 꼭 봐주세요. 안녕.